부인, 어젯밤과 오늘 낮이 다른 것 같쇼. 낮에는 말 한마디 없이 고개만 숙이던 아내가 밤이 되면 대담하게 다가왔습니다. 목소리도 다르고 눈빛도 달랐습니다. 알고 보니 신부는 한 명이 아니었습니다. 쌍둥이 자매가 낮과 밤을 나누어 신부 노릇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과연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걸까요? 조선 한양 남촌에 이강서라는 선비가 살고 있었습니다. 25 나이의 과거는 보지 못했으나 학식만큼은 뛰어났습니다. 강서는 마을 아이들을 가르치는 서당 훈장으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가난했지만 성품이 온화하고 마음씨가 곱기로 소문이 났습니다. 어느 봄날이었습니다. 강서가 서당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는데 한 부인이 찾아왔습니다. 50줄의 과부 박씨 부인이었습니다. 박씨 부인은 몰락한 양반집 과부로 홀로 딸을 키우며 살고 있었습니다. 박씨 부인이 강서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군장님, 소녀의 딸을 거두어 주시옵소서. 강서는 놀라 박씨 부인을 일으켰습니다. 부인, 무슨 말씀이십니까? 박씨 부인이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소녀에게 딸이 하나 있사옵니다. 22살이 되었으나 병약하여 시집을 못 가고 있사옵니다. 하오나 성품만큼은 착하고 순하옵니다. 군장님께서 거두어 주신다면 평생 은혜로 알겠사옵니다. 강서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사실 강서도 혼기가 찬 나이였습니다. 하지만 가난하여 혼처를 구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강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부인, 따님의 병환이 얼마나 깊으십니까? 박씨 부인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몸이 약하여 자주 누워 계시옵니다. 하오나 일상생활에는 지장이 없사옵니다. 강서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한번 따님을 배웁겠습니다. 박씨 부인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고맙습니다, 훈장님. 정말 고맙습니다. 며칠 후 강서는 박씨 부인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작은 초가집이었으나 정갈하게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마당에는 봄꽃이 피어 있었고 방 안에서는 은은한 향이 풍겨 나왔습니다. 박씨 부인이 강서를 안방으로 안내했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옵소서. 박씨 부인이 안으로 들어가더니 잠시 후 한 처자를 데리고 나왔습니다. 강서는 그 처자를 보는 순간 숨이 멎는 듯 했습니다. 얼굴이 달빛처럼 하얗고 눈동자가 맑았습니다. 비록 몸은 가냘파 보였으나 아름다운 미인이었습니다. 처자는 고개를 숙인 채 말이 없었습니다. 박씨 부인이 소개했습니다. 제 딸 월화라고 하옵니다. 강서가 절을 올렸습니다. 소생은 서당 훈장 이강서라고 하옵니다. 월화는 여전히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강서가 부드럽게 물었습니다. 처자, 얼굴 좀 들어보시겠소. 월화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 순간 강서는 월화의 눈을 보았습니다. 슬픔이 가득한 눈이었습니다. 마치 무언가를 숨기고 있는 듯한 눈빛이었습니다. 하지만 강서는 그 눈에서 순수함을 보았습니다. 강서는 마음을 정했습니다. 부인, 소생이 따님을 아내로 맞이하겠사옵니다. 박씨 부인이 눈물을 흘리며 절을 올렸습니다. 고맙습니다, 훈장님. 정말 고맙습니다. 월화는 여전히 말이 없었으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강서는 월화가 기뻐하는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한 달 후 혼례가 치러졌습니다. 강서의 집은 작았으나 박씨 부인이 정성껏 준비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었습니다. 강서가 드디어 장가를 가는구나. 신부가 병약하다던데 괜찮으려나? 하지만 미인이라고 들었어. 혼례는 조촐하게 치러졌습니다. 월화는 붉은 치마에 노란 저고리를 입고 있었습니다. 얼굴에는 연지곤지를 찍었고 머리에는 비녀를 꽂았습니다. 강서는 월화를 보며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아내를 맞이하다니 꿈만 같았습니다. 초례상 앞에서 두 사람은 절을 올렸습니다. 하늘과 땅의 조상에게 그리고 서로에게 절했습니다. 월화는 끝까지 말이 없었습니다. 다만 고개를 숙인 채 절을 올릴 뿐이었습니다. 강선은 월화가 수줍어하는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해가 지고 밤이 되었습니다. 신방에는 붉은 촛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강서와 월화가 나란히 앉았습니다. 강서는 떨리는 손으로 월화의 손을 잡았습니다. 월화의 손은 차갑고 가늘었습니다. 강서가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부인, 이제 우리는 부부가 되었소. 월화는 여전히 고개를 숙인 채 대답이 없었습니다. 강서가 다시 물었습니다. 부인, 말씀을 해주시오. 월화가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예, 서방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강서는 월화가 긴장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강서가 촛불을 껐습니다. 방 안이 어둠에 잠겼습니다. 달빛만이 창문을 통해 희미하게 들어왔습니다. 강서가 조심스럽게 월화를 끌어안았습니다. 월화는 온몸을 떨고 있었습니다. 강서가 속삭였습니다. 부인, 두려워 마시오. 내가 평생 부인을 아끼고 사랑하겠소. 월화가 작게 대답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서방님. 그날 밤 두 사람은 부부의 연을 맺었습니다. 월화는 끝까지 말이 없었고 강서는 조심스럽게 아내를 대했습니다. 얼마 후 월화는 깊은 잠에 빠졌습니다. 강서도 피곤하여 곧 잠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강서가 눈을 떴습니다. 옆에 월화가 여전히 자고 있었습니다. 강서는 아내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밤에는 잘 보지 못했던 얼굴이었습니다. 창백하고 가냘픈 얼굴이었습니다. 강서가 조용히 일어나 밖으로 나갔습니다. 박씨 부인이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사위, 잘 주무셨습니까? 강서가 절을 올렸습니다. 예, 장모님. 잘 잤습니다. 박씨 부인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월화도 잘 있습니까? 강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 아직 주무시고 계십니다. 박씨 부인의 얼굴에 안도의 빛이 스쳤습니다. 강서는 그것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한참 후 월화가 일어났습니다. 강서가 방으로 들어가 아내를 맞이했습니다. 부인, 잘 주무셨소? 월화가 고개를 숙이며 작게 대답했습니다. 예, 서방님. 목소리가 어젯밤보다 더 작고 약했습니다. 강서는 아내가 아직 부끄러워하는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낮 동안 월화는 거의 말이 없었습니다. 강서가 말을 걸어도 고개만 끄덕이거나 짧게 대답할 뿐이었습니다. 방 안에서 바느질을 하거나 책을 읽으며 조용히 있었습니다. 강서는 아내가 원래 조용한 성격이라 생각했습니다. 해가 지고 저녁이 되었습니다. 강서는 서당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박씨 부인이 저녁상을 차려 놓았습니다. 강서와 월화가 마주 앉아 저녁을 먹었습니다. 월화는 여전히 말이 없었고 밥도 조금만 먹었습니다. 강서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부인, 입맛이 없으신가? 월화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서방님. 원래 소식하는 편입니다. 목소리가 간신히 들릴 정도로 작았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두 사람은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해가 완전히 지고 어둠이 내렸습니다. 달이 떠올랐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강서는 이상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월화의 분위기가 갑자기 바뀐 것 같았습니다. 월화가 강서를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낮에는 한 번도 없던 일이었습니다. 월화의 눈빛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더 이상 고개를 숙이지 않았고 눈동자에 생기가 돌았습니다. 월화가 먼저 말을 걸었습니다. 서방님, 제가 너무 조용했나요? 목소리가 달랐습니다.
낮에 들었던 가늘고 약한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좀 더 또렷하고 활기찬 목소리였습니다. 강선은 깜짝 놀라 아내를 바라보았습니다. 부인 목소리가. 월화가 웃음을 지었습니다. 낮에는 한 번도 웃지 않던 아내가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서방님, 제가 낮에는 몸이 불편해서 말을 잘 못했어요. 하지만 밤이 되면 좀 나아져요. 강선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구나. 부인이 병약하다고 들었소. 월화가 강서의 손을 잡았습니다. 손이 낮보다 따뜻했습니다. 서방님, 답답하셨죠? 제가 말도 없고 재미도 없어서요. 강선은 당황했습니다. 낮에 아내와는 너무나 달랐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밤에 아내가 더 편안했습니다. 강서가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부인. 답답하지 않았소. 다만 부인이 편찮으실까 걱정이었소. 월화가 강서에게 더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서방님, 걱정하지 마세요. 밤에는 제가 이렇게 괜찮아요. 그날 밤 강서는 낮과는 완전히 다른 아내를 만났습니다. 적극적이고 대담한 아내였습니다. 강서는 혼란스러웠지만 밤의 아내가 더 사랑스러웠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강서는 이상한 패턴을 발견했습니다. 낮에는 아내가 조용하고 말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해가 지고 밤이 되면 아내가 활기를 띠었습니다. 마치 완전히 다른 사람처럼 느껴졌습니다. 목소리도 달랐고 말투도 달랐으며 행동도 달랐습니다. 강선은 이것이 병 때문이라 생각했습니다. 낮에는 기력이 없어 조용하고 밤에는 조금 나아지는 것이라고요. 하지만 의문은 계속 커져만 갔습니다. 어느 날 밤 강서가 아내에게 물었습니다. 부인, 낮과 밤이 많이 다른 것 같소. 월화가 잠시 당황하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런가요, 서방님? 강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낮에는 말씀도 거의 안 하시고 밤에는 이렇게 활발하시니. 월화가 웃음을 지었습니다. 아, 제 병이 그래요. 낮에는 몸이 무거워서 말도 잘 안 나오고요. 밤이 되면 좀 나아져서 이렇게 말도 할 수 있어요. 강서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구나. 부인이 고생이 많으시오. 월화가 강서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서방님이 이해해 주시니 고마워요. 강서는 아내의 말을 믿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의문이 남아 있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강서는 점점 낮과 밤의 아내 모두에게 정이 들었습니다. 낮에 조용하고 차분한 아내도 좋았고 밤에 활발하고 대담한 아내도 좋았습니다. 두 모습이 합쳐져 완벽한 아내 같았습니다. 강서는 자신이 행복하다고 느꼈습니다. 하지만 곧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어느 날 오후였습니다. 강서가 서당을 일찍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마침 해가 지려는 시각이었습니다. 강서가 방문을 열려는 순간 안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니, 빨리요. 해가 지고 있어요. 월화의 목소리였습니다. 하지만 낮에 듣던 약한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강서가 문을 열었습니다. 그 순간 월화가 쓰러지려 했습니다. 박씨 부인이 황급히 월화를 부축했습니다. 월화야. 강서가 놀라 달려갔습니다. 부인, 어디가 편찮으시오? 박씨 부인이 당황한 표정으로 강서를 막았습니다. 사위, 잠깐만요. 월화가 갑자기 어지러워해서요. 강서는 아내를 걱정스럽게 바라보았습니다. 월화의 얼굴이 창백했고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마치 의식을 잃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박씨 부인이 월화를 안방으로 데려갔습니다. 사위, 밖에서 잠시 기다려 주시겠습니까? 강서는 할 수 없이 밖으로 나왔습니다. 마당에서 안절부절 못하며 기다렸습니다.
해가 완전히 지고 어둠이 내렸습니다. 달이 떠올랐습니다. 한참이 지나서야 박씨 부인이 밖으로 나왔습니다. 사위, 월화가 좀 나아졌습니다. 강서가 안으로 들어가려 했습니다. 그때 다른 방에서 인기척이 들렸습니다. 강서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곳에서 누군가 걸어 나오고 있었습니다. 달빛에 비친 그 모습을 보고 강서는 숨이 멎는 듯 했습니다. 월화였습니다. 아니, 월화처럼 생긴 여인이었습니다. 하지만 방금 쓰러진 월화는 안방에 있었습니다. 강서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그 여인을 바라보았습니다. 여인이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서방님, 기다리셨어요? 그 목소리는 밤에 듣던 활발한 목소리였습니다. 강서는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대체 이게 무슨 일인가? 안방에 아내가 있는데 여기에도 아내가 있다. 강서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박씨 부인이 창백한 얼굴로 강서를 바라보았습니다. 강서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이게 대체 무슨 일이요? 강서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눈앞에 두 명의 여인이 있었습니다. 한 명은 안방에 쓰러져 있고 한 명은 지금 자신 앞에 서 있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똑같은 얼굴이었습니다. 강서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박씨 부인이 황급히 강서의 팔을 잡았습니다. 사위, 진정하십시오. 강서는 떨리는 손으로 앞에 선 여인을 가리켰습니다. 저 사람은 누구입니까? 여인이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서방님, 저예요. 월화예요. 강서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월화는 지금 안방에 있소. 여인의 얼굴에서 웃음이 사라졌습니다. 박씨 부인이 한숨을 깊게 내쉬었습니다. 사위, 안으로 들어가시죠. 말씀드릴 것이 있습니다. 강서는 비틀거리며 박씨 부인을 따라갔습니다. 사랑방으로 들어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박씨 부인도 맞은편에 앉았고 밤에 깨어난 여인도 함께 앉았습니다. 강서는 두 사람을 번갈아 보았습니다. 박씨 부인이 입을 열었습니다. 사위, 먼저 사과드립니다. 속였습니다. 강서는 말없이 박씨 부인을 바라보았습니다. 박씨 부인이 계속 말했습니다. 제게는 딸이 둘입니다. 쌍둥이입니다. 강서의 눈이 커졌습니다. 쌍둥이라니요. 박씨 부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낮에 보신 월화는 언니입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있는 아이는 동생 월선입니다. 강서는 월선을 바라보았습니다. 월선이 수줍게 웃었습니다. 서방님, 처음 뵙겠습니다. 저는 월선이라고 합니다. 강서는 정신이 혼미했습니다. 그럼 내가 혼인한 것은 누구입니까? 박씨 부인이 대답했습니다. 두 딸 모두입니다. 강서는 벌떡 일어섰습니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두 딸 모두라니요. 박씨 부인이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사위, 들어보십시오. 사정이 있습니다. 강서는 다시 자리에 앉았습니다. 주먹을 꽉 쥐고 있었습니다. 박씨 부인이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22년 전 제가 쌍둥이를 낳았습니다. 하지만 그 애는 큰 흉년이 들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쌍둥이가 흉조라고 말했습니다. 쌍둥이 때문에 흉년이 들었다고 했습니다. 강서는 박씨 부인의 말을 조용히 들었습니다. 박씨 부인이 계속 이야기했습니다. 제 남편은 양반이었으나 몰락한 집안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견디기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남편이 무당을 찾아갔습니다. 앵마기를 해달라고 했습니다. 강서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무당 이야기가 나오자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박씨 부인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그 무당이 악독한 자였습니다. 남편이 돈이 없어
충분히 주지 못하자 화를 냈습니다. 그리고 저주를 내렸습니다. 월선도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박 씨 부인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두 딸은 평생 하나처럼 살 것이다. 언니는 해를 보면 깨어나고 달을 보면 잠든다. 동생은 달을 보면 깨어나고 해를 보면 잠든다. 둘은 절대 함께 깨어 있을 수 없다. 강선은 숨이 막혔습니다. 그런 끔찍한 저주가 있다니 믿을 수 없었습니다. 박 씨 부인이 계속 말했습니다. 그 후로 정말 그렇게 되었습니다. 월화는 해가 뜨면 깨어나고 해가 지면 깊은 잠에 빠집니다. 월선은 해가 지면 깨어나고 해가 뜨면 깊은 잠에 빠집니다. 22년 동안 두 아이는 서로 깨어있는 모습을 본 적이 없습니다. 강선은 가슴이 아팠습니다. 쌍둥이 자매가 22년 동안 서로를 볼 수 없었다니 너무나 슬픈 일이었습니다. 월선이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서방님, 저는 언니 얼굴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어머니가 말해주는 이야기로만 언니를 알아요. 언니가 아침에 일어나면 저는 이미 잠들어 있고요. 제가 밤에 깨어나면 언니는 이미 잠들어 있어요. 강선은 월선의 눈물을 보며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박 씨 부인이 강서의 손을 잡았습니다. 사위, 그래서 제가 거짓말을 했습니다. 딸이 하나라고 했습니다. 낮에는 월화가 사위를 모시고 밤에는 월선이 모시게 했습니다. 두 딸을 모두 혼인시켜주고 싶었습니다. 강선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해는 되었으나 받아들이기 힘들었습니다. 강서가 물었습니다. 저주를 풀 방법은 없습니까? 박 씨 부인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무당이 말했다고 합니다. 진심으로 두 사람 모두를 사랑하는 이가 나타나야 저주가 풀린다고요. 하지만 누가 두 사람을 모두 사랑하겠습니까? 강선은 말이 없었습니다. 자신도 혼란스러웠기 때문입니다. 강서가 일어섰습니다. 오늘은 이만 돌아가겠습니다. 생각할 시간이 필요합니다. 박 씨 부인이 애원하듯 말했습니다. 사위, 제발 두 딸을 버리지 마십시오. 제발 부탁드립니다. 강선은 대답하지 않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달빛 아래를 걸으며 강선은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자신은 누구와 혼인한 것인가? 월화인가 월선인가 아니면 둘 다인가? 자신의 마음은 어디에 있는가? 강선은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강선은 여전히 박 씨의 집에 머물렀습니다. 낮에는 월화와 함께 있었고 밤에는 월선과 함께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너무나 달랐습니다. 월화는 조용하고 차분했습니다. 말수가 적었고 책을 읽거나 바느질을 했습니다. 강서와 함께 있을 때도 고요했습니다. 하지만 그 고요함이 편안했습니다. 강서는 월화와 함께 차를 마시며 조용히 앉아 있는 것이 좋았습니다. 밤이 되면 월선이 깨어났습니다. 월선은 활발하고 대담했습니다. 말도 많았고 웃음도 많았습니다. 강서에게 마음을 솔직하게 표현했습니다. 강서는 월선과 함께 있으면 외롭지 않았습니다. 월선이 밤하늘의 별 이야기를 해주었고 강서는 그 이야기를 들으며 웃었습니다. 이상하게도 강서는 두 사람 모두에게 정이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월화의 고요함도 사랑스러웠고 월선의 활발함도 사랑스러웠습니다. 둘이 합쳐져야 완전한 것 같았습니다. 어느 날 낮 강서가 월화에게 물었습니다. 부인, 동생 월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오? 월화가 슬픈 눈으로 강서를 바라보았습니다. 서방님, 제가 동생에게 미안해요. 강서는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월화가 계속 말했습니다. 전 낮에 깨어나 따뜻한 햇살을 받아요. 사람들과도 이야기하고 세상도 볼 수 있어요. 하지만 동생은 밤에만 깨어나 별과 달만 봐요. 얼마나 외롭겠어요. 강서는 월화의 눈물을 보았습니다.
월화가 동생을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강서의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그날 밤 강서가 월선에게도 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월선, 언니 월화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오? 월선이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서방님, 전 언니가 부러워요. 강서가 월선의 손을 잡았습니다. 월선이 계속 말했습니다. 언니는 햇살을 받고 꽃을 보고 새소리를 들어요. 사람들과 이야기도 하고요. 전 평생 밤만 봐서 외로워요. 낮이 어떤 건지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강서는 월선의 외로움이 느껴졌습니다. 평생 밤만 보며 산다는 것이 얼마나 외로운 일인가요? 강서가 말했습니다. 월선, 언니는 그대를 걱정하고 있소. 월선의 눈이 커졌습니다. 정말요? 언니가 저를요? 강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소. 언니도 그대처럼 미안해하고 있소. 월선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언니. 강서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두 자매는 서로를 너무나 아끼고 있었습니다. 비록 서로 얼굴을 본 적은 없지만 마음으로 이어져 있었습니다. 강서는 자신도 두 사람 모두를 아끼게 되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월화의 따뜻함과 월선의 열정 모두가 소중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확신은 서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사랑인가? 한 달이 지났습니다. 강서는 서당 일을 계속하며 박씨 집에서 지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강서가 새댁과 잘 지낸다며 축하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강선의 집에 뭔가 이상한 일이 있대. 낮과 밤에 다른 여자가 보인다던데. 혹시 귀신이 붙은 거 아닐까? 소문은 점점 커져갔습니다. 그리고 그 소문은 마을 지주 최 진사의 귀에도 들어갔습니다. 최 진사는 마을에서 가장 부유한 양반이었습니다. 땅도 많이 가지고 있었고 권력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성품이 탐욕스럽고 음흉했습니다. 최 진사는 예전부터 박신의 딸들을 눈여겨보고 있었습니다. 아름다운 처녀들이라는 소문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박씨 부인이 완강히 거절하여 혼담이 성사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처녀가 가난한 서당 훈장에게 시집갔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최 진사는 화가 났습니다. 게다가 이상한 소문까지 들렸습니다. 낮과 밤에 다른 여자가 보인다는 소문. 최 진사는 하인을 시켜 박신혜를 몰래 감시하게 했습니다. 하인이 며칠 후 돌아와 보고했습니다. 날이 이상한 일입니다. 낮에는 창백한 여인이 보이고 밤에는 생기 넘치는 여인이 보입니다. 얼굴은 똑같으나 분위기가 완전히 다릅니다. 최 진사의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혹시 쌍둥이가 아닐까? 하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럴 가능성이 큽니다. 최 진사는 음흉하게 웃었습니다. 그렇다면 재미있는 일이로군. 쌍둥이를 숨기고 있다니 필시 무슨 사정이 있을 것이야. 최 진사는 박신혜를 찾아가기로 했습니다. 어느 날 오후 최 진사가 하인들을 대동하고 박신혜를 찾아왔습니다. 강서가 마침 집에 있었습니다. 최 진사가 거드름을 피우며 말했습니다. 박화 부댁에 인사차 왔네. 박씨 부인이 황급히 나와 절을 올렸습니다. 진사 날이 무슨 일이십니까? 최 진사가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새 사위가 있다며 인사나 하러 왔네. 강서가 나와 절을 올렸습니다. 소생 이강서라고 합니다. 최 진사가 강서를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가난한 훈장이라며? 강서는 기분이 나빴으나 참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최 진사가 웃었습니다. 새댁은 어디 있나? 인사를 받아야지. 박씨 부인이 당황했습니다. 지금 몸이 편찮아 누워 계십니다. 최 진사가 의미심장하게 웃었습니다. 그래, 낮에 편찮다면 밤에는 괜찮은가?
박 씨 부인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최 진사가 계속 말했습니다. 소문을 들었네. 낮과 밤에 다른 여자가 보인다던데. 혹시 쌍둥이가 아닌가? 강서와 박 씨 부인은 말을 잃었습니다. 최 진사가 알아버린 것입니다. 최 진사가 음흉하게 웃었습니다. 쌍둥이를 숨기고 한 명인 척하다니. 이거 재미있는 일이로군. 강서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진사날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최 진사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모른 척 해봤자 소용없네. 내가 다 알고 있으니까. 최 진사가 강서를 노려보며 말했습니다. 쌍둥이 중 한 명을 내게 넘기게. 그러면 비밀을 지켜주지. 강서는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최 진사가 비웃었습니다. 쌍둥이는 흉조라네. 조선법도의 쌍둥이를 숨기는 것은 큰 죄지. 관에 알리면 자네 가족 모두 벌을 받을 것이야. 박 씨 부인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진사날이 제발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최 진사가 손을 저었습니다. 싫으면 관에 고발하겠네. 생각해보고 답을 주게. 최 진사가 하인들을 데리고 떠났습니다. 강서와 박 씨 부인은 망연자실했습니다. 그날 밤 월선이 깨어나 소식을 들었습니다. 월선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최 진사에게 가겠어요. 그러면 서방님과 언니는 괜찮을 거예요. 박 씨 부인이 딸을 꼭 껴안았습니다. 안 돼, 월선아. 그럴 수는 없어. 강서도 고개를 저었습니다. 월선, 그런 말 하지 마시오. 내가 방법을 찾아보겠소. 하지만 강서도 막막했습니다. 최 진사는 권력이 있고 자신은 가난한 훈장일 뿐이었습니다. 며칠 후 더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최 진사가 마을에 소문을 퍼뜨린 것입니다. 강선의 집에 요물이 산다. 쌍둥이를 숨기고 있다. 마을 사람들이 수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쌍둥이라니 정말 흉조 아닌가. 그래서 우리 마을에 흉년이 들 뻔했나 봐. 강서를 마을에서 쫓아내야 해. 학부모들이 하나 둘 아이들을 서당에 보내지 않았습니다. 강서의 서당은 텅 비었습니다. 수입이 끊기고 생계가 막막해졌습니다. 어느 날 저녁 강서는 박 씨 부인과 월선과 함께 앉아 있었습니다. 셋 다 얼굴이 어두웠습니다. 월선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서방님, 저 때문에 이렇게 되었어요. 제가 없었다면. 강서가 월선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니요, 월선. 그대 잘못이 아니요. 박 씨 부인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제가 사위를 속인 죄입니다. 처음부터 진실을 말했어야 했습니다. 강서는 두 사람을 바라보았습니다. 낮에는 월화가 슬퍼하고 밤에는 월선이 슬퍼했습니다. 두 자매 모두 고통받고 있었습니다. 강서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은 이미 두 사람 모두를 사랑하고 있었습니다. 월화의 고요함도 월선의 열정도 모두 소중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진정으로 두 사람 모두를 사랑하는 것인가? 아니면 동정심인가? 강서는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날 밤 강서는 잠을 이루지 못하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달빛 아래 마당을 거닐었습니다. 그때 누군가 다가오는 기척이 들렸습니다. 돌아보니 한 노파가 서 있었습니다. 등이 굽고 지팡이를 짚은 노파였습니다. 강서가 놀라 물었습니다. 누구십니까? 노파가 쉰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나는 이 마을의 무당설화라고 하오. 강서의 눈이 커졌습니다. 무당이라니 혹시 저주와 관련이 있는 것인가? 무당설화가 강서를 똑바로 보며 말했습니다. 젊은이, 그대가 쌍둥이와 혼인했다지. 강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습니다. 무당설화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 불쌍한 아이들. 22년 전 내가 그 저주를 알고 있었으나 막지 못했소. 강서가 다급히 물었습니다. 할머니, 저주를 풀 방법이 있습니까? 무당 설화가 강서의 눈을 보았습니다. 있소. 하지만 어렵소. 강서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제발 가르쳐 주십시오. 무당 설화가 말했습니다. 보름달이 뜨는 밤, 두 자매가 잠깐 동시에 깨어있는 순간이 온다오. 그 순간은 해가 지고 달이 뜨는 찰나의 시간이오. 그때 그대가 진심으로 두 사람 모두를 사랑한다고 말하면 저주가 풀린다오. 강서는 희망이 보였습니다. 그렇다면 다음 보름에 시도해 보겠습니다. 무당 설화가 경고했습니다. 하지만 조심하시오. 만약 한 사람이라도 그대의 마음에 거짓을 느끼면 두 자매 모두 죽는다오. 진심이 아니면 시도하지 마시오. 강서는 온몸이 차가워졌습니다. 실패하면 두 사람이 죽는다니 너무나 무서운 일이었습니다. 무당 설화가 떠나며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그대의 마음을 잘 들여다보시오. 진정으로 두 사람 모두를 사랑하는지. 무당 설화가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강서는 그 자리에 한참 서 있었습니다.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봐야 했습니다. 과연 자신은 두 사람 모두를 진심으로 사랑하는가? 그날 밤 강서는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강서가 눈을 떴습니다. 밤새 고민하느라 잠을 거의 자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조금 정리가 되었습니다. 강서는 자신의 마음을 확인해야 했습니다. 정말로 두 사람 모두를 사랑하는지 말입니다. 낮 동안 강서는 월화와 함께 있었습니다. 월화는 방 안에서 조용히 바느질을 하고 있었습니다. 강서가 월화 옆에 앉았습니다. 부인, 잠시 이야기 좀 나눌 수 있겠소? 월화가 바느질을 멈추고 강서를 바라보았습니다. 예, 서방님. 강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부인은 이 혼인을 어떻게 생각하시오? 월화의 눈에 슬픔이 어렸습니다. 서방님, 제가 서방님을 속였습니다. 동생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 강서가 월화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니요. 나도 이제 이해하오. 부인과 월선 모두 고통받고 있었소. 월화가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서방님, 저는 동생이 너무 안쓰러워요. 동생은 평생 밤만 보며 살았어요. 햇빛도 한 번 제대로 못 보고요. 꽃도 새소리도 사람들의 웃음소리도 모르고 자랐어요. 강서는 월화의 말을 들으며 가슴이 아팠습니다. 월화가 계속 말했습니다. 제가 낮에 깨어나 세상을 보는 동안 동생은 잠들어 있어요. 얼마나 외로웠을까요? 밤마다 혼자 깨어나 별만 보며요. 강서는 월화가 동생을 얼마나 걱정하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부인, 그대는 착한 사람이요. 월화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저는 동생에게 미안할 뿐이에요. 제가 낮을 차지했기 때문에 동생은 밤만 가져야 했어요. 강서는 월화를 꼭 껴안았습니다. 월화는 강서의 품에서 조용히 울었습니다. 강서는 깨달았습니다. 월화는 겉으로는 조용하고 차분해 보이지만 속으로는 깊은 슬픔을 안고 있었습니다. 동생을 향한 미안함과 사랑이 가득했습니다. 강서는 그런 월화가 더욱 사랑스러웠습니다. 해가 지고 밤이 되었습니다. 월화가 깊은 잠에 빠지고 월선이 깨어났습니다. 월선은 강서를 보자마자 환하게 웃었습니다. 서방님, 오늘 하루는 어떠셨어요? 강서가 월선의 손을 잡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마당에는 달빛이 가득했습니다. 두 사람은 마루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강서가 물었습니다. 월선, 그대는 밤에 깨어나는 것이 외롭지 않소? 월선이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러다가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서방님, 솔직히 말하면 외로워요.
평생 밤만 보며 살았어요. 햇빛이 어떤 건지 모르겠어요. 꽃이 피는 것도 본 적이 없어요. 강서의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월선이 하늘을 올려다보며 말했습니다. 저는 별과 달이 제 친구예요. 매일 밤 혼자 깨어나 별을 봐요. 별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달에게 노래를 불러요. 그렇게 외로움을 달래왔어요. 강서는 월선의 외로움이 느껴졌습니다. 22년 동안 밤에만 깨어나 혼자 지낸 세월이 얼마나 길었을까요? 월선이 강서를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서방님을 만나고 나서는 외롭지 않아요. 밤마다 서방님과 이야기를 나눌 수 있잖아요. 서방님이 제 곁에 있어 주시니까요. 강서는 월선의 눈에서 진심을 보았습니다. 월선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서방님, 언니는 어떤 사람인가요? 강서가 놀라 월선을 보았습니다. 그대는 언니를 본 적이 없소. 월선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한 번도요. 어머니가 말해주는 이야기로만 알아요. 언니는 조용하고 착하다고 들었어요. 강서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쌍둥이 자매가 평생 서로를 보지 못했다니 너무나 슬픈 일이었습니다. 강서가 말했습니다. 그대 언니는 정말 착한 사람이요. 그대를 무척 걱정하고 있소. 월선의 눈이 커졌습니다. 정말요? 언니가 저를요? 강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소. 언니는 그대가 밤에만 깨어나 외로워할까봐 걱정하고 있소. 그대를 향한 미안함과 사랑이 가득하오. 월선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언니, 저도 언니가 너무 보고 싶어요. 평생 한 번도 얼굴을 보지 못했어요. 언니 목소리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강서는 월선을 꼭 껴안았습니다. 월선은 강서의 품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강서는 그날 밤 확신했습니다. 자신은 두 사람 모두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었습니다. 월화의 고요하고 따뜻한 마음도 사랑했고, 월선의 밝고 열정적인 마음도 사랑했습니다. 둘이 합쳐져야 완전한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저주를 풀기 위해서는 보름달이 떠야 했습니다. 아직 며칠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 사이 더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최 진사가 본격적으로 위협을 시작한 것입니다. 어느 날 아침 강서가 서당에 가려고 집을 나섰습니다. 하지만 서당 앞에는 마을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모두 화난 표정이었습니다. 한 학부모가 강서를 보고 소리쳤습니다. 강서, 당신은 우리를 속였소. 쌍둥이를 숨기고 있었다며. 강서는 당황했습니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다른 사람이 고함쳤습니다. 쌍둥이는 흉조요. 당신 때문에 우리 마을에 재앙이 올 것이요. 사람들이 강서에게 돌을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강서는 황급히 피했습니다. 여러분, 오해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듣지 않았습니다. 당장 마을에서 나가시오. 우리는 당신 같은 사람과 함께 살 수 없소. 강서는 결국 서당에 들어가지 못하고 돌아와야 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니 박씨 부인이 울고 있었습니다. 사위 최 진사가 마을에 소문을 퍼뜨렸습니다. 쌍둥이를 숨기고 있다고요. 강서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최 진사가 계획대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더 심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밤에 강선의 집 앞에 모여 소리를 질렀습니다. 요물을 내놓으시오. 쌍둥이를 마을에서 쫓아내야 하오. 돌과 흙덩이가 집으로 날아들었습니다. 창문이 깨지고 대문이 흔들렸습니다. 박씨 부인이 무서워 떨었고 월화도 겁에 질렸습니다. 강서가 밖으로 나가 사람들을 막으려 했습니다. 여러분, 진정하십시오. 하지만 사람들은 돌을 던지며 소리쳤습니다. 당신이 우리를 속였소. 당장 나가시오. 그때 최 진사가 나타났습니다.
최 진사가 사람들을 진정시키는 척하며 말했습니다. 여러분, 진정하십시오. 강서에게 기회를 주어야 하지 않겠소. 사람들이 조금 조용해졌습니다. 최 진사가 강서를 보며 음흉하게 웃었습니다. 강서, 내 제안을 받아들이면 모든 것이 해결되오. 쌍둥이 중 한 명만 내게 넘기시오. 강서는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최 진사가 비웃었습니다. 그렇다면 어쩔 수 없지. 내일 관에 고발하겠소. 쌍둥이를 숨긴 죄로 말이오. 최 진사가 사람들을 데리고 떠났습니다. 강서는 무릎이 꺾였습니다. 관에 고발되면 끝이었습니다. 쌍둥이를 숨긴 것은 법을 어긴 일이었습니다. 박 씨 부인과 두 딸 모두 벌을 받을 것이었습니다. 그날 밤 강서는 박 씨 부인 월선과 함께 앉아 있었습니다. 세 사람 모두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월선이 먼저 말했습니다. 서방님, 제가 최 진사에게 가겠어요. 강서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안 돼. 그럴 수는 없소. 월선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이대로는 모두 망해요. 제가 희생하면 서방님과 언니와 어머니는 살 수 있어요. 박 씨 부인도 딸을 말렸습니다. 월선아, 그런 말 하지 마라. 어미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널 최 진사에게 보낼 수는 없다. 강서는 두 사람을 바라보았습니다. 이대로는 안 되었습니다. 강서가 결심했습니다. 제가 최 진사를 찾아가겠습니다. 설득해 보겠습니다. 다음 날 강서는 최 진사의 저택을 찾아갔습니다. 큰 기와집이었고 하인들이 많았습니다. 강서가 대문을 두드리자 하인이 나왔습니다. 무슨 일이오? 강서가 절을 올렸습니다. 소생은 이강서라고 하옵니다. 진사 나리를 뵙고 싶습니다. 하인이 안으로 들어갔다가 잠시 후 나왔습니다. 들어오시오. 강서는 최 진사의 사랑방으로 안내되었습니다. 최 진사가 편안하게 앉아 차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오, 강서가 왔구나. 앉게. 강서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최 진사가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생각을 바꾸었나? 강서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진사나리, 제발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쌍둥이는 아무 죄가 없습니다. 최 진사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죄가 없다고? 쌍둥이를 숨긴 것 자체가 죄지. 강서가 애원했습니다. 나리, 그들은 저주를 받고 태어났습니다. 평생 고통받으며 살았습니다. 제발 그들을 그냥 놔두어 주십시오. 최 진사가 차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그냥 놔두라고. 내가 무슨 이득이 있지? 강서는 말을 잃었습니다. 최 진사가 계속 말했습니다. 내 조건을 들어주지 않으면 내일 당장관에 고발하겠네. 그러면 자네와 자네 처가 식구들 모두 옥에 갇힐 것이야. 강서는 분노가 치밀었으나 참았습니다. 나리, 다른 방법은 없습니까? 최 진사가 생각하는 척했습니다. 그렇다면 자네가 나한테 돈을 주든가. 은자 1000냥이면 입을 다물어 주지. 강서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은자 1000냥이라니 천문학적인 돈이었습니다. 가난한 훈장이 어떻게 그런 돈을 구하겠습니까? 강서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런 돈은 없습니다. 최 진사가 손을 저었습니다. 그렇다면 할 수 없지. 내일 관에 고발하겠네. 강서는 최 진사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나리, 제발 부탁드립니다. 최 진사가 비웃었습니다. 무릎을 꿇는다고 해서 마음이 변할 것 같나? 썩 물러가게. 강서는 할 수 없이 최 진사의 집을 나왔습니다. 절망에 빠진 채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날 저녁 강서는 월선에게 모든 것을 말했습니다. 월선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서방님, 제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강서가 월선을 꼭 껴안았습니다. 걱정 마시오. 내가 방법을 찾겠소. 하지만 강서도 막막했습니다. 최 진사는 돈을 원했고 자신은 그런 돈이 없었습니다. 그날 밤 강서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내일이면 최 진사가 관에 고발할 것입니다. 그러면 모든 것이 끝입니다. 다음 날 아침 강서가 일어나 밖으로 나갔습니다. 마당에 박씨 부인이 서 있었습니다. 박씨 부인이 강서를 보고 놀랐습니다. 사위, 큰일 났습니다. 강서가 다급히 물었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박씨 부인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최 진사가 관에 고발했습니다. 지금 포졸들이 이리로 오고 있다고 합니다. 강서는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정말로 최악의 상황이 온 것입니다. 박씨 부인이 울며 말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우리 딸들이 잡혀가면. 강서는 생각했습니다. 포졸들이 오면 쌍둥이의 존재가 드러날 것입니다. 그러면 두 자매 모두 벌을 받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낮이었습니다. 월화만 깨어있고 월선은 잠들어 있었습니다. 강서가 급히 말했습니다. 장모님, 월선을 어디 숨기십시오. 포졸들이 보지 못하게 하십시오. 박씨 부인이 고개를 끄덕이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잠시 후 멀리서 말발굽 소리가 들렸습니다. 포졸들이 오고 있었습니다. 강서는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과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대로 끝나는 것인가? 아니면 기적이 일어날 것인가? 강서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아직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을 지켜야 했습니다. 포졸들이 대문 앞에 도착했습니다. 최 진사도 함께 왔습니다. 최 진사가 음흉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강서, 마지막 기회를 주지. 지금이라도 내 말을 들으면 고발을 취해야 하겠네. 강서는 최 진사를 노려보았습니다. 포졸들이 대문을 두드렸습니다. 문을 여시오. 관에서 나왔소. 강서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이제 정말로 마지막 순간이 왔습니다. 강서는 대문을 열었습니다. 포졸 5명이 서 있었고 최 진사가 뒤에서 비웃고 있었습니다. 포졸 두목이 문서를 꺼내 들었습니다. 이강서냐? 강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습니다. 포졸 두목이 문서를 펼쳤습니다. 최 진사의 고발로 조사를 나왔다. 이 집에 쌍둥이를 숨기고 있다는 것이 사실이냐? 강서는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사실이라고 하면 모두가 벌을 받을 것입니다. 거짓이라고 하면 나중에 더 큰 화를 입을 것입니다. 그때 박씨 부인이 밖으로 나왔습니다. 나으리들, 쌍둥이라니 무슨 말씀이십니까? 제게는 딸이 하나뿐입니다. 포졸 두목이 의심스러운 눈으로 박씨 부인을 보았습니다. 정말 하나뿐이냐? 박씨 부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사옵니다. 최 진사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거짓말입니다. 제가 직접 2명을 보았습니다. 낮에 1명, 밤에 다른 1명을. 포졸 두목이 최 진사를 보았습니다. 정말 확실하십니까? 최 진사가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물론입니다. 지금 당장 집을 수색하면 증거가 나올 것입니다. 포졸 두목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다. 집을 수색하겠다. 포졸들이 집 안으로 들어가려 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누군가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무당설화였습니다. 포졸들이 놀라 멈춰 섰습니다. 무당설화가 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잠깐. 포졸 두목이 물었습니다. 누구시오? 무당설화가 대답했습니다. 나는 이 마을의 무당설화라고 하오. 최 진사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늙은 무당이 무슨 상관이오? 무당설화가 최 진사를 똑바로 보았습니다.
최 진사, 그대야말로 무슨 상관이요? 이 집안일에 왜 그리 관심이 많은가? 최 진사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내가 마을의 질서를 지키려는 것뿐이요. 무당 설화가 비웃었습니다. 질서, 그대가 말하는 질서란 자신의 욕심을 채우는 것이 아닌가. 포졸 두목이 끼어들었습니다. 할머니, 여기는 관의 일이오. 방해하지 마시오. 무당 설화가 포졸 두목을 보았습니다. 나으리, 잠깐만 들어보시오. 이 집안에는 특별한 사연이 있소. 포졸 두목이 귀찮다는 표정을 지었으나 일단 들어보기로 했습니다. 말해 보시오. 무당 설화가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22년 전 이 집에 쌍둥이가 태어났소. 하지만 흉년이 들어 마을 사람들이 쌍둥이를 흉조라 여겼소. 포졸들이 수근거렸습니다. 무당 설화가 계속 말했습니다. 그래서 한 악독한 무당이 저주를 내렸소. 두 아이는 평생 하나처럼 살게 되었소. 한 아이는 낮에만 깨어나고 다른 아이는 밤에만 깨어나게 되었소. 포졸들이 놀라 서로를 보았습니다. 무당 설화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22년 동안 두 아이는 서로를 한 번도 보지 못했소. 이것이 죄요. 벌을 받아야 할 일이요. 오히려 불쌍한 아이들이 아니요. 포졸 두목의 표정이 조금 부드러워졌습니다. 그것이 사실이요? 강서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사실입니다. 나으리. 제 아내들은 저주 때문에 평생 고통받았습니다. 아무 죄가 없습니다. 최 진사가 소리쳤습니다. 거짓말입니다. 저주라니 말도 안 되는 소리요. 무당 설화가 최 진사를 냉정하게 보았습니다. 최 진사, 그대야말로 22년 전 그 일에 관련이 있지 않은가. 최 진사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무슨 소리요? 무당 설화가 계속 말했습니다. 22년 전 박 씨의 남편이 돈이 없어 무당에게 충분히 주지 못했소. 그래서 무당이 화를 내며 저주를 내렸소. 그런데 그 무당에게 돈을 주라고 부추긴 자가 있었소. 바로 그대 최 진사였소.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무당 설화가 폭로를 이어갔습니다. 그대는 박 씨의 땅을 탐냈소. 그래서 일부러 박 씨 남편을 궁지에 몰아넣었소. 무당에게 큰 돈을 주라고 부추겼고 박 씨 남편이 돈을 구하지 못하자 저주가 내려진 것이요. 최 진사가 부인했습니다. 거짓말이요. 증거가 있소. 무당 설화가 품에서 낡은 문서를 꺼냈습니다. 여기 증거가 있소. 그대가 무당에게 보낸 편지요. 박 씨를 궁지에 몰아넣으라는 내용이 적혀 있소. 포졸 두목이 문서를 받아 읽었습니다.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최 진사, 그대는 큰 죄를 지은 것이요. 최 진사가 당황했습니다. 아닙니다. 그건 오래전 일이고. 포졸 두목이 최 진사를 노려보았습니다. 남의 가정을 파멸시키려 한 것이 사실이요? 최 진사는 말을 잊지 못했습니다. 무당 설화가 포졸 두목에게 말했습니다. 나으리, 이 쌍둥이는 아무 죄가 없소. 오히려 최 진사가 벌을 받아야 하오. 포졸 두목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할머니 말이 옳소. 최 진사, 그대를 조사해야겠소. 최 진사가 뒷걸음질 쳤습니다. 나는 아무 잘못도. 포졸들이 최 진사를 붙잡았습니다. 움직이지 마시오. 최 진사가 발버둥 쳤으나 소용없었습니다. 포졸 두목이 강서에게 말했습니다. 이강서, 그대는 무죄요. 집으로 돌아가시오. 강서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박 씨 부인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최 진사가 끌려가며 소리쳤습니다. 이것은 억울하오, 억울하다고. 하지만 아무도 듣지 않았습니다. 포졸들이 최 진사를 말에 태워 데려갔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하나 둘 흩어졌습니다.
무당 설화가 강서에게 다가왔습니다. 젊은이, 이제 저주를 풀 때가 되었소. 강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할머니, 언제입니까? 무당 설화가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오늘 밤이요. 오늘이 바로 보름입니다. 달이 가장 밝은 밤이요. 강서의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드디어 그날이 온 것입니다. 무당 설화가 경고했습니다. 명심하시오. 그대의 마음이 진심이 아니면 두 자매 모두 죽소. 정말로 두 사람 모두를 사랑하는지 확인하시오. 강서는 자신의 가슴에 손을 얹었습니다. 자신은 확신했습니다. 월화도 사랑하고 월선도 사랑했습니다. 둘 다 자신에게 소중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할머니, 저는 준비되었습니다. 무당 설화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소. 해가 지면 시작하겠소. 해가 서쪽으로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강서는 방 안에 있는 월화를 보러 갔습니다. 월화는 창백한 얼굴로 누워 있었습니다. 해가 지면 곧 잠들 것입니다. 강서가 월화의 손을 잡았습니다. 부인, 조금만 참으시오. 오늘 밤 저주가 풀릴 것이오. 월화가 놀라 강서를 보았습니다. 정말요, 서방님? 강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소. 그대와 월선이 함께 깨어날 것이오. 월화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동생을 볼 수 있나요? 강서가 월화를 꼭 껴안았습니다. 그렇소. 22년 만에 서로를 볼 것이오. 월화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서방님,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해가 완전히 지기 시작했습니다. 달이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거대한 보름달이었습니다. 하늘에서 가장 밝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월화의 눈꺼풀이 무거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서방님, 저 졸려요. 강서가 월화를 안방으로 데려갔습니다. 박씨 부인과 무당 설화가 이미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월화를 자리에 눕혔습니다. 동시에 옆방에서 월선이 깨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무당 설화가 말했습니다. 잠깐의 순간이요. 해가 완전히 지고 달이 완전히 뜨기 전. 그 사이 찰나의 시간에 두 자매가 동시에 깨어 있소. 강서는 긴장했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월화가 눈을 감기 시작했습니다. 동시에 월선이 눈을 뜨기 시작했습니다. 달빛이 방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무당 설화가 소리쳤습니다. 지금이요. 강서는 두 자매 사이에 섰습니다. 한 손으로는 월화의 손을 잡고 다른 손으로는 월선의 손을 잡았습니다. 두 자매가 동시에 눈을 뜨고 있었습니다. 기적의 순간이었습니다. 강서가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월화. 월화가 강서를 보았습니다. 월선. 월선도 강서를 보았습니다. 강서가 두 사람을 번갈아 보며 말했습니다. 나는 그대들 두 사람 모두를 사랑하오. 월화, 그대의 고요함이 나의 아침을 밝혀주오. 그대의 따뜻한 마음이 나를 편안하게 해주오. 월화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강서가 계속 말했습니다. 월선, 그대의 열정이 나의 밤을 빛내주오. 그대의 밝은 웃음이 나의 외로움을 달래주오. 월선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강서가 두 손을 더욱 꽉 잡으며 외쳤습니다. 두 사람이 합쳐져야 완전한 나의 아내요. 나는 두 사람 모두를 진심으로 사랑하오. 이것은 동정이 아니라 진정한 사랑이오. 그 순간 눈부신 빛이 방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달빛이 갑자기 밝아지더니 두 자매를 감쌌습니다. 박씨 부인이 눈을 가렸습니다. 무당 설화는 고개를 끄덕이며 지켜보았습니다. 빛이 점점 강해졌습니다. 두 자매의 몸이 공중으로 살짝 떠올랐습니다. 보이지 않는 힘이 두 사람을 감싸고 있었습니다.
강서는 두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빛이 최고조에 달했을 때 갑자기 사라졌습니다. 두 자매가 다시 자리에 내려앉았습니다. 강서는 두 사람을 걱정스럽게 바라보았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때 월화가 눈을 떴습니다. 완전히 눈을 뜬 것입니다. 동시에 월선도 눈을 뜨고 있었습니다. 두 자매가 동시에 깨어 있었습니다. 월화가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옆에 있는 월선을 보았습니다. 월선도 언니를 보았습니다. 22년 만에 쌍둥이 자매가 서로를 보는 순간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똑같은 얼굴이었습니다. 하지만 표정은 달랐습니다. 월화는 놀라움과 기쁨으로 가득했고 월선은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월화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동생, 월선이구나. 월선이 울먹이며 대답했습니다. 언니. 두 자매가 서로를 향해 손을 뻗었습니다. 손이 닿았습니다. 서로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서로를 꼭 껴안았습니다. 언니, 동생. 두 자매는 서로의 품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22년 동안 서로를 보지 못했던 세월이 눈물로 흘러나왔습니다. 박씨 부인도 딸들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월화야, 월선아. 두 딸이 어머니를 향해 손을 뻗었습니다. 박씨 부인이 딸들을 껴안았습니다. 세 사람은 서로를 안고 울었습니다. 강서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무당설화가 만족스럽게 웃었습니다. 좋소. 저주가 풀렸소. 이제 두 자매는 낮에도 밤에도 함께 깨어 있을 수 있소. 월화가 창밖을 보았습니다. 밤하늘의 달과 별이 보였습니다. 동생아, 이게 밤이구나. 별이 이렇게 아름다운 거였구나. 월선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언니, 내일 아침 해가 뜨면 보여줄게. 햇빛이 얼마나 따뜻한지, 꽃이 얼마나 예쁜지. 두 자매는 서로를 보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강서가 두 사람에게 다가갔습니다. 부인들, 이제 우리는 진짜 가족이요. 월화와 월선이 강서를 보았습니다. 두 사람이 동시에 말했습니다. 서방님, 고맙습니다. 강서가 두 사람을 껴안았습니다. 나도 고맙소. 그대들이 내 인생의 빛이요. 그날 밤 네 사람은 한참을 이야기했습니다. 월화는 낮에 본 것들을 월선에게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월선은 밤에 본 별들을 월화에게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서로의 세계를 나누는 시간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해가 떠올랐습니다. 월선이 처음으로 아침 햇살을 보았습니다. 언니, 이게 햇빛이구나. 정말 따뜻해. 월화가 동생의 손을 잡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마당에는 봄꽃이 피어 있었습니다. 동생아, 저게 꽃이야. 월선은 꽃을 보고 감탄했습니다. 정말 예쁘다. 이렇게 아름다운 거였어. 새들이 지적이었습니다. 월선이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언니, 저게 새구나. 노랫소리가 이렇게 맑았어. 월화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동생아. 세상은 이렇게 아름다운 곳이야. 두 자매는 손을 잡고 마당을 걸었습니다. 22년 만에 함께 세상을 보는 것이었습니다. 며칠 후 최 진사에 대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관에서 조사한 결과 최 진사의 악행이 모두 드러났습니다. 22년 전 박씨 가문을 해친 것뿐만 아니라 다른 악행도 많았습니다. 땅을 불법으로 빼앗고 백성들을 착취했으며 매물도 받았습니다. 최 진사는 모든 재산을 몰수당하고 유배형을 받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환호했습니다. 드디어 악인이 벌을 받았구나. 하늘이 보고 계셨어. 강서의 서당에도 다시 아이들이 모여들었습니다. 학부모들이 사과했습니다. 훈장님, 죄송했습니다.
우리가 오해했습니다. 강선은 너그럽게 용서했습니다. 괜찮습니다. 모두 지나간 일입니다. 마을 사람들도 쌍둥이 자매를 축복했습니다. 저주가 풀렸다니 정말 기적이야. 두 자매 모두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어. 한 달이 지났습니다. 강선은 두 아내와 함께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낮에는 월화와 차분히 책을 읽고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밤에는 월선과 함께 달을 보며 웃고 떠들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월선도 낮에 깨어 있었고 월화도 밤에 깨어 있었습니다. 네 사람은 함께 식사를 하고 함께 산책을 했습니다. 박씨 부인이 말했습니다. 사위, 정말 고맙습니다. 우리 딸들을 구해주셔서요. 강서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장모님. 저야말로 고맙습니다. 두 분 모두 제 인생의 축복입니다. 어느 가을날 강서는 새로운 집을 장만했습니다. 작지만 깨끗한 한옥이었습니다. 세 사람이 함께 살기에 충분했습니다. 이사하는 날 월화와 월선이 함께 집을 꾸몄습니다. 언니, 이쪽에 꽃병을 놓는 게 어때? 좋은 생각이야, 동생아. 두 자매는 서로 의견을 나누며 집을 꾸몄습니다. 강선은 그 모습을 흐뭇하게 지켜보았습니다. 저녁이 되어 네 사람이 마루에 앉았습니다. 달이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월선이 말했습니다. 저 달을 보면 예전 생각이 나. 혼자 달을 보며 외로워했던 날들. 월화가 동생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는 혼자가 아니야. 우리가 함께 있잖아. 강서가 두 사람의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는 평생 함께 할 것이요. 박씨 부인도 웃으며 말했습니다. 우리 가족 모두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자꾸나. 네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시간이 더 흘렀습니다. 이듬해 봄 월화가 아이를 낳았습니다. 건강한 사내 아이였습니다. 강선은 기쁨에 겨워 눈물을 흘렸습니다. 월선이 조카를 안으며 말했습니다. 언니, 축하해. 정말 예쁜 아기야. 월화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고마워, 동생아. 내가 이모가 되었네. 그해 겨울 월선도 아이를 낳았습니다. 사랑스러운 딸이었습니다. 이제 강서의 집안은 더욱 북적였습니다. 두 아이는 함께 자라며 사촌처럼 가까웠습니다. 월화와 월선은 서로의 아이를 함께 키웠습니다. 언니, 내 아들이 우리 딸을 보호해주네. 그래, 동생아. 두 아이가 잘 자라고 있어. 강선은 가족들을 보며 행복했습니다. 한때는 절망적이었던 상황이 이제는 축복으로 가득했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강선의 가족을 본받으려 했습니다. 사랑의 힘이 저주도 풀었다더라. 진심으로 사랑하면 못할 일이 없대. 어느 날 저녁 강선은 마루에 앉아 하늘을 보았습니다. 월화가 옆에 와서 앉았습니다. 서방님, 무슨 생각을 하세요? 강서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저 고마운 마음뿐이요. 월선도 다가와 앉았습니다. 서방님, 저희도 고마워요. 서방님 덕분에 저주에서 벗어났어요. 강서가 두 사람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니요. 우리가 함께 이뤄낸 것이요. 사랑의 힘으로 말이요. 세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달빛이 세 사람을 부드럽게 비췄습니다. 박씨 부인이 안에서 손주들을 재우고 나왔습니다. 다들 여기 있구나. 밤이 쌀쌀한데 안으로 들어가자. 네 사람은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따뜻한 방 안에서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옛날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미래의 계획을 세우기도 했습니다.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세월이 흘러 강선은 노인이 되었습니다. 월화와 월선도 함께 나이를 먹었습니다. 하지만 세 사람의 사랑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자녀들도 장성하여
각자 가정을 꾸렸습니다. 손주들도 생겼습니다. 어느 날 손주 하나가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가 왜 둘이에요? 강서가 손주를 안으며 대답했습니다. 옛날에 할머니들에게 저주가 있었단다. 하지만 사랑의 힘으로 저주를 풀었지. 손주가 눈을 반짝이며 물었습니다. 사랑이 저주도 풀 수 있어요? 강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단다. 진심 어린 사랑은 모든 것을 이길 수 있지. 월화와 월선도 손주를 안으며 웃었습니다. 그래, 사랑이 우리를 구했단다. 강서는 평생 두 아내와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서당도 크게 번창했고 많은 제자를 길러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강선의 가족을 존경했습니다. 사랑과 헌신의 본보기였기 때문입니다. 강서가 세상을 떠날 때 두 아내가 곁을 지켰습니다. 서방님, 고마웠어요. 평생 함께해서 행복했어요. 강서는 두 사람의 손을 잡고 편안하게 눈을 감았습니다. 월화와 월서는 남편을 정성껏 장례 지냈습니다. 두 자매는 서로를 의지하며 여생을 보냈습니다. 평생 단 한 번도 떨어지지 않고 함께 있었습니다. 옛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진심 어린 사랑은 어떤 저주도 풀 수 있다고. 사람을 하나로만 볼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모든 면을 사랑해야 한다고.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모두를 품는 것이 진정한 사랑이라고. 강서와 월화와 월선의 이야기는 오랫동안 전해졌습니다. 저주를 이긴 사랑 이야기로 말입니다.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